네, 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29차시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러시아 혁명과 관련된 수업을 좀 하려고 해요. 제 1차 세계대전을 지난 시간에 봤고요.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일제강점기에 1920년대에 등장했던 이런 사상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사회주의 사상이 급속도로 전파되었는지를 한번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는 175쪽에서 177쪽까지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는 이렇게 정리된 게 되게 많아요. 피해 일요일 사건, 2월 혁명, 10월 혁명, 그리고 레닌과 스탈린의 정치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배경으로서 볼 수 있는 피해 일요일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원래는 그 러시아 혁명을 하기 전에는 그 전에 러시아는 어떠했는지를 봐야겠죠. 러시아도 러시아 제국이라고 해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였는데요. 그 러시아는 황제를 이렇게 차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르가 전제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추운 나라다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는데 이때 누구랑 싸우죠? 그렇죠. 일본이랑 싸웁니다. 그게 무슨 전쟁이었죠? 러일 전쟁이었죠. 1905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를 하고 맙니다. 아시아라고 만만히 봤다가 큰 코 다친 셈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무능하냐 라고 이제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면서 국민들이 먹고 살 빵, 그리고 이런 전쟁에 대한, 그리고 차르 전제 정치에 대한 반감으로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상페테르부르크에 모이게 되는 거죠. 욕 아닙니다. 샹 아니에요. 상페테르부르크, 영어로 얘기하면 세인트라고 얘기하죠. 수도에 모입니다. 수도에 모여서 빵과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 그것이 바로 이 피해 일요일 사건입니다. 근데 피해 일요일 사건인데 왜 피라는 게 나왔을까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시민들을 무차별 진압하게 되는 겁니다. 전제 정치를 하고 있으니 황제 중심으로 가게 되니까 이들을 무참히 진압을 하면서, 진압은 했으나 백성들의 요구는 알기 때문에 개혁을 하고자 하죠. 개혁을 하고자 하지만 개혁이 성과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는 혁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러시아는 협상국의 편에 서 있었는데요. 기존의 전쟁과는 달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총력전이 펼쳐지면서 러시아에는 군의 사기도 저하가 될 것이고 식량이든지 생필품이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전쟁을 자꾸 하게 되니까 우리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노동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파업과 민중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심으로 소비에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평의회라고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소비에트라는 단체를 결성을 하면서 차를 나가라, 그리고 전쟁 그만하자라는 주장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 피해 일요일 사건과는 달리 이제 소비에트라는 구심점이 결성이 되다 보니까 결국 차르의 전제 정치도 막을 내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임시정부 를 구성을 하면서 이제 이 러시아를 바꿔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2월 달부터 10월 몇 개월 안 되는데 이 임시정부가 너무 무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에트는 이 전쟁을 없애기를 원하는데 전쟁도 계속하고 그렇다고 개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임시정부가 무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레닌입니다. 레닌은 그 칼 마르크스의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굉장히 공부를 하고 러시아 내에서도 이 피해 일요일 사건 2월 혁명이 있을 때도 굉장히 열심히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했지만 짜르의 이런 탄압을 통해서 원래는 레닌은 해외 망명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10월 혁명 직전에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시키고자 레닌이 러시아로 귀국을 하게 되면서 레닌을 중심으로 했던 정당이 볼셰비키가 봉기하게 됩니다. 원래 이 볼셰비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임시정부를 구성했던 것이 바로 맨셰비키라는 정당이었는데요. 볼셰비키는 다수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지만 그리고 맨셰비키는 소수당이라고 하죠. 근데 볼셰비키는 솔직히 숫자로 얘기하면 맨셰비키에 비해서 숫자가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볼셰비키가 봉기에 성공을 하면서 아예 이 소비에트와 볼셰비키가 함께 오는 소비에트 정부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월 혁명, 임시정부도 무너지게 되고 소비에트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레닌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을 멈춰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협상국에서 탈퇴를 하면서 독일, 그 당시 동맹국이었던 독일과, 여기는 말로는 평화조약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불평등한 조약, 소련의 러시아의 대표적인 땅이었던 우크라이나 지방을 독일에 내주면서 전쟁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멈추게 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코민테른이라는 것을 결성을 합니다. 요거는 우리 이단원에서 일제강점기 할 때도 조금 공부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코민테른이라는 게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를 하는 회의기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코민테른에서 내려오는 지시 같은 걸로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러시아 전역에 이 코민테른에서 지시한 것들이 퍼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멈추고 이제 사회주의 경제로 넘어가려고 하죠. 땅도 다 국가 걸로, 그리고 산업도 다 국유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난이 심화가 되죠. 전쟁을 통해서도 빵과 우유 이런 것들이 없는데 땅도 뺏어가고 산업시설도 다 국유화를 하니까 경제난이 심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뉴 이코노미 플랜이라고 하는 신경제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일정 수준의 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 시장 경제체제를 살짝 도입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줄여서 이제 소련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 지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선생님이 이번 차시 학습지인데요. 여기에 지금 러시아입니다. 지금 러시아인데 여기 보면은 에스토니아, 벨라루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무슨 스탄들 있죠. 이게 원래 전체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1990년대 들어오고 나서 요 나라들이 소련이 멸망하게 되면서 러시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다 각자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스토리라인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레닌이 이제 사회주의를 이끌어 가는데 레닌이 죽습니다. 레닌이 죽고 이제 레닌의 후계자 5명 중에 한 명이었던 스탈린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소련을 집권을 하고 코민테른을 장악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익숙한 정책 있죠? 네, 여기 뉴 이코노미 플랜을 떠나서 이제 국가적으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정책을 하고자 이제 소련 중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공업 중심의 전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스탈린은 독재라는 것을 강화하면서 국민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억압시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었네요. 10분이 조금 넘어가는 시간인데요. 요 정도로 러시아 혁명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댓글로 좀 질문을 하나 좀 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는 칠판으로 수업을 했고 오늘은 이렇게 판서 그리고 약간 학습지 비슷하게 수업을 했습니다. 어떤 식의 영상이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한번 댓글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 댓글을 보고 다음 주 수업은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더 구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